이번 시간에는 성공 창업 아이템을 위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업 트렌드, 2020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우리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올해 2020년 이후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다섯 가지로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버 관련 사업, 그리고 1인 가족 관련 사업입니다. 그 다음 성인용품 관련 사업이고요. 마지막은 친환경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 업종이 앞으로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앞으로 쭉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아이템이다라고 대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여러분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는 이 시장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5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2015년 1조 8천억 원 대비해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은 우리 개체 마리수를 봤을 때 한 120만 마리 정도,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1인 가족,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런 애완동물을 키움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말 그대로 사람들과 평생 동반해서 사는 우리 사람과 같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도 점점점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사업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사료나 그리고 고가용품, 요새는 친환경 사료, 그리고 옷도 굉장히 애완견들한테 입히는 옷도 굉장히 특이하고 디자인도 중요시하고 그래서 패션을 좀 따라가기도 하고 해서 이 관련 고가 의류나 그런 용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호텔, 갑자기 집을 비우게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호텔이나 반려동물 호텔에서도 커피를 마시면서 또 같이 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호텔, 그리고 관련 숙소, 그리고 애완동물이 죽으면 우리가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장묘 사업, 우리 사람들은 상조 사업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런 장묘 사업들이 앞으로 관련해서 점점점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 관련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는 55세 이상을 시니어 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실버 세대는 60대 이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만 65세 이상을 기점으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인구가 점점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점점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한 16% 정도, 그리고 2025년 정도에 가면 한 1000만 명 정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수의 한 20% 정도. 점점 태어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오래 살기 때문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향해서 점점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건강도 더 좋아져서 이런 고령화 인구가 앞으로도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도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사실상 60대 이상의 인구들은 거의 그 구매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그래서 사실상 다양한 기업에서는, 많은 기업들은 이 60대 이상의 실버 계층들을 향한 많은 관련 용품이라든지 관련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나 그리고 친환경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위에 좋은 식품이라든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건강기능식품 위주, 그리고 관련 요양 관련 사업, 그리고 요양원, 그리고 실버타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의약품, 실버용품들이 앞으로 관련해서 점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인구수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런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관련 주거 관련 사업, 그리고 음식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점 사양 단계로 접어드는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음식도 혼자 들어가서 먹는,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는 음식점, 그리고 술집, 이런 것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식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도 이런 소량 포장, 대량 포장이 아니라 소량 포장, 그리고 오락도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즐기고 먹고 하는 이런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인용품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 성인용품 시장은 과거에는 많이 좀 음지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용품을 산다는 것을 좀 크게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오픈마켓에서 그 성인용품 이런 판매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성인용품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됨으로 해서 이런 성인용품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용품 시장은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족, 그리고 모태솔로, 이런 이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사회적 현상의 추세에 편승해서 같이 더불어 성장하는 우리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친환경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은 전 세계가 환경오염이라는 큰 이슈에 직면해 있고, 점점 사람들이 이런 건강과 그리고 힐링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친환경 관련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부터 시작해서 바르는 거,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 옷을 만드는 재료까지 이런 친환경 소재로 옷을 만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런 것들이 늘 것이며, 자동차도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등 기존의 그 에너지를 대체한 우리 환경을 지키는 그런 연료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총체 이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관련 사업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또 수입품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5가지의 아이템을 위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크게 뭐 실패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다. 다른 산업 분야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 우리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뜨는 좀 창업 아이템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전 산업 분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야의 성장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이것을 계기로 좀 뜨는 사업 분야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비대면 사업이죠. 우리가 직접 보고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일을 수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2020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비대면 사업이 산업 분야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사업, 특히 그리고 실속을 중심으로 한 나홀로 사업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 규모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 어느 정도의 그래도 직원들 5명, 10명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창업을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좀 실속 위주, 언제라도 또 창업이라는 건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크게 혼자 운영을 한다면 크게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들어가는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홀로 사업, 1인 기업, 이런 실속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달 사업이 많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배달 사업은 우리가 외식을 점점 줄이고, 지금 집에서 먹는 횟수나 이런 또 집에서 먹는 거를 더 즐기게 되는 또 우리가 성향이 더 커짐에 따라 이런 음식 배달 사업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주방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런 주방도 빌려주는 주방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음식 배달 사업이 좀 뜨고 있다. 사무실도 공유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방도 공유해서 음식 요리 기술만 있으면 제공되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배달 앱을 활용해서 배달을 한다면 들어가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운터바 형태의 작은 음식점, 오픈형 주방, 그러니까 음식점도 기존의 그런 좀 규모가 있는 음식점보다는 오픈형 주방에서 우리가 카운터바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음식점들, 그리고 배달 아이템이라면 한 5천만 원 이하의 그 자본을 들여서 창업하는, 5천만 원 정도면은
창업 자금으로서는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소자본을 들여서 배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영업형 무점포 사업, 그리고 용역 대행 서비스. 용역 대행 서비스는 심부름 서비스, 클리닝 서비스 같은 우리가 그 대행을 의뢰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 대행 서비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시장이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코로나 이후 우리 2020년 이후 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높은 임대료를 지불했던 이런 가맹점 사업이라든지 대형 음식점, 왜냐하면 이런 가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이런 소형 음식점들이 더 우리 성행하고 또 성장할 것임에 따라 이런 대형 음식점들, 그리고 대형 피트니스, 지금은 홈 트레이닝이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대면 사업, 전통적 오프라인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지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 이후 지능 창업 아이템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창업을 할 때는 뒤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스템, IT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창업을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리사나 제빵사의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직업이라고 하면 요리사, 제빵사, 변호사, 의류 판매업 등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또 직업과 취미를 어떻게 창업에 적용해서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리사, 제빵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나 빵집, 케이터링 기업, 이렇게 차별화된 식품, 오픈형 주방을 이용해서 또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달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예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변호사들은 법률 회사를 창업하면 되겠죠. 근데 무료 법률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취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류 판매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의류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창업에 또 적용을 해보면 의류 디자인만 전문으로 한다, 아니면 또 인터넷 판매만 대행하겠다.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또 전문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파는, 제조까지 해서 파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또 직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바꾸고 그래서 온오프를 같이 해서 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술자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스포츠 밴들은 어떻습니까? 스포츠 밴들은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또 전문으로 제공하는 그런 창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스포츠 훈련, 또 스포츠 훈련 캠프 같은 창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애완동물 보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완견 카페, 이런 것들은 애완견 카페나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 개발,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창업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전통적인 기존에 있던 우리가 그 직업을 적용해서
취미나 전통적인 어떤 일들을 적용해서 창업에 적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을 또 개발해서 창업을 해도 되고, 창업이라는 것은 100% 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그런 성공의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어떤 아이템도 다 중요합니다. 다 성공 가능할 어떤 아이템이라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역량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이런 것들 예시로 들은 걸 참고로 해서 조금 여러분이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 아이템들,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가 창업을 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또 창업의 성공적인 창업 컨셉트의 요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은 발명왕이고요. 이 사람은 판매되지 않을 것은 절대 발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라는 것이죠. 굉장히 판매 가능한 제품만이 발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이 고객의 니즈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제품 좋아하고 내가 이런 기술 잘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객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나의 중심, 창업자, 예를 들어서 창업자 본인 중심의 사고로 비즈니스 모델을 짠다든지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조건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팟 있죠. 아이팟이 개발되기 전에 소니 워크맨이나 여러 가지 MP3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 아이팟이 개발됐다는 것은 그 인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그 음악 소비에 대한 원초적인 니즈와 욕구에 대한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충족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좋아할 것, 이 시장이 호기심을 가질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측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금방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성공적인 창업 콘셉트의 요소에 들어가겠다. 고객 중심의 마인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창업 콘셉트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아이팟이라는 거는 음악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원초적 그 니즈에 대한 아주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충족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 콘셉트, 성공적인 창업에 있어서의 첫 번째 요소는 혁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있어야 한다.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이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낮은 가격. 비싼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가격, 그러니까 무조건 낮은 가격이 아니라 가성비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품질, 좋은 품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품질.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한 값을 할 때, 그만한 가치를 할 때, 우리는 소비자들은 만족합니다. 가격이 그냥 절대적으로 싼 것만 좋아하지도 않고 비싼 거는 뭐 싼 거보다는 덜 좋아하겠지만 여하튼 비싸도 가격이 비싸도 우리가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비용을 치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높은 품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편의성입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취함에 있어서 얼마나 편한가, 그리고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유통 경로인가, 이런 7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창업을 컨셉트의 요소들을 좀 자세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혁신. 혁신은 새로운 거죠. 혁신은 새롭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새롭고 창조적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건 거의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개의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반하여 개선하여 그 서비스나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기는 하나 또 이렇게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반해서 개선해서 보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잘 아시는 구글 검색 엔진으로 넘버원이죠. 이런 구글은 이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 인터넷 검색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검색 방식을 좀 효과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매기는 효과적인 방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구글이 성공적으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던 기존의 검색 엔진들도 다양했고 많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방법을 고안을 했다는 것이죠. 즉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반해서 개선된 경우를 말합니다. 혁신은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 IT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혁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IT 기술에 기반해서 이제 혁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도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변경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함에 따라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혁신적인 걸로 대표적인 예가 그 20대의 그 젊은 여성이 개발한 우리 행어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는 그 여성이 매번 빨래를 기존의 그 빨래 건조대들 때의 그 수고스러움, 허리를 굽혀야 된다든지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동선 그런 것들을 평소에 불편해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용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건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빨래 건조대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성공적인 그 여성 CEO로 많이 거론되고 또 많이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인터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우리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T 기술이 아니라 빨래 건조대라고 하면 굉장히 전통적인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개선된 방식
불편해하는 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아주 평범한 아이템의 혁신적인 것을 적용해서 성공한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은 전혀 새로운 건 전혀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더 발휘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것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 더 좋은가 그 제품이 그리고 더 빠른가 그리고 더 싸게 우리가 더 싸게 공급하는가 이런 더 좋게 더 빨리 더 싸게 이런 거에 우리가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우리가 기술이 서비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좋고 저렴한 제품을 원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구하거나 성능이 신속하게 발휘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좋게, 더 빨리, 더 싸게 이런 우리 성공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고 창업을 계획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품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더 좋거나 더 빠르던가 더 싼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자신 있게 우리의 제품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